가슴 빼고 싶어요? 그럼 가슴 운동하면 되죠. 그래서 여성분들이 가슴 운동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안녕하세요, 멜창입니다. 자, 오늘은 뱃살을 빼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운동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뱃살 빼려면 어디 운동을 해야 될까요? 보통 복근 운동한다고 하죠. 뱃살 빼야 되니까 당연히 복근 운동 해야겠고. 자, 그럼 엉덩이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엉덩이 운동하면 되겠지. 그리고 얼굴 빼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면 운동하면 되죠. 그리고 가슴 빼고 싶어요? 그럼 가슴 운동하면 되죠. 그래서 여성분들이 가슴 운동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뭔가 이상하죠. 힙업 한다고 엉덩이 운동한다고 하고, 방금 뱃살 뺀다고 해서 배 운동하고, 아니 뭐 가슴 운동하니까 이번에 또 바스트업이 된대.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굉장히 모순적인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눈치를 못 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 저는 다이어트의 생리학적 원리, 유리지방산, 에너지 소모 이런 얘기 안 할게요. 와닿지 않잖아요. 솔직히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와닿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면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그냥 아주 편하게 왜 부위별 다이어트가 안 되고 뱃살을 빼기 위해서 어떤 운동이 효과적인지 그냥 원리만 한번 그냥 간단하게 납득이 되게 설명만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병원 가시면은요, 이렇게 해부학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해부학도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근육별 명칭이 다 존재하고요. 기시정제라고 해서 근육이 시작되는 점, 그리고 또 근육이 끝나는 부분, 그리고 이 근육이 어떠한 동작을 만들어내는지까지 해부학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지방은 어때요? 여기 지방 이름 뭐예요? 뭐 승모근 지방인가? 여기는 뭐예요? 팔살? 볼살? 목살? 젖살? 그러니까 지방은요, 해부학적 명칭이 따로따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지방으로 한 덩어리가 그냥 둘러싼 거예요. 고로 그런 구조기 때문에 부위별 다이어트가 당연하게도 불가능합니다. 물론 극단적으로 엄청나게 특정 부위를 쓰시는 분들은 그쪽이 비교적 지방이 좀 덜 찔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뭐 정말 엄청나게 운동을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 하루에 8시간씩 운동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그냥 부위별 다이어트는 불가능하다, 이렇게만 알고 계세요. 그럼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위별 다이어트가 불가능하다고 하면은 당연히 칼로리 소모가 높은 운동은 지방을 많이 태울 테고, 지방을 많이 태우는 운동은 결국엔 어떻게 돼요? 뱃살을 많이 빼게 만들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뱃살을 많이 빼는 운동은 칼로리 소모가 높으면 돼요. 그러면 보디빌딩 관점으로 봤을 때 어느 부위를 운동해야지 뱃살이 가장 효과적으로 많이 빠질까요? 자, 이거는 예시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이쪽에 쥐가 있습니다. 여기 이따만한 코끼리가 있어요. 그럼 이 둘 중에 누가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코끼리가 쥐만큼 먹으면 어떻게 됐어요? 굶어 죽겠죠. 질량은 절대적입니다. 내가 무거운 거를 옮기려고 하면 그만큼 에너지 소모가 높고, 가벼운 거를 옮기려고 하면 그만큼 에너지 소모가 낮겠죠. 근육은 어디가 제일 거대할 것 같아요? 하체죠, 하체. 그래서 정답은 하체입니다. 자, 그러면 플랭크 하면 뱃살 빠진다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 복근 운동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복근은 표면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넓은 근육은 맞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복부는 말이에요, 안에 내장이 가득 들어있는 풍선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축구공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축구공이 있고 그 안에 내장이랑 장기들이 다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근육이 두껍겠어요, 얇겠어요? 얇아요. 이거를 잘라가지고 차로처럼 뭉쳤다고 쳐요. 그럼 생각보다 크지가 않습니다. 작아요. 자, 그런데 하체는 어때요? 대퇴골뼈 빡! 근육 빡! 지방 빡! 굉장히 근육이 큽니다. 뭐 다리 안쪽에 뭐 내장 들어있나요? 아니에요. 텅텅 비어있는 게 아니라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큰 근육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근육인 하체를 썼을 때 지방 연소가 가장 효율적으로 일어납니다. 물론 뱃살도 많이 빠지겠죠. 답은 그래서 복근 운동이 아니라 하체 운동입니다. 하체 운동. 하체와 뱃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나이 좀 있으신 아버님들 보면 어때요? 다리가 굉장히 얇으신 분들은 비교적 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하체가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탄탄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비교적 배가 덜 나와요. 생활 패턴이 좀 엉망이어도 배가 나오는 게 좀 억제가 돼요. 여성분들 예를 들어볼게요. 갱년기 있죠, 갱년기. 여성 호르몬 급락하고 이제 남성 호르몬 막 올라오는 그 시기 되면은 여성분들 어떻게 비만 형태가 변해요? 다리 얇아지고 배 나오잖아요. 하체가 약해지면은 무조건 배가 나오게 돼 있어요. 반대로 하체가 강하면 어떻게 돼 있어? 배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체중에 비해서. 그리고 하체 운동은 뱃살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핵심 키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하체 근력 운동 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유산소와 그리고 식이 조절도 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 3박자가 다 되면은 뭐 선수지, 이미 몸짱이 됐어야죠. 그러면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하체 근력 운동과 유산소, 아니면은 하체 근력 운동과 식단. 이 방법은 제가 실제로 시즌 때 쓰는 방법이에요. 유산소보다는 식이 조절로 저는 좀 조절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건 아닌데 유산소의 비중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최악이 뭐냐? 근력 운동 없이 식이 조절과 유산소로만 가는 경우예요. 이 경우는 다이어트 결과가 굉장히 참담하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배가 좀 나오시고 팔다리가 얇으신 분이 있다고 치면은 이분이 그렇게 해서 살을 빼잖아요. 그러면은 전체적인 실루엣이 그냥 덩치만 작아져요. 그러니까 나의 체형 라인을 바꾸고 싶은 거지, 그 체형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덩어리만 작아지고 싶은 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유산소와 식이 조절을 하게 되면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젊으면 젊을수록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심해져요, 그런 현상은. 결론, 하체는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리고 최악의 다이어트는 유산소와 식이 조절만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만 아시면 오늘 뭐 다 배워가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